이게 컨버터블 차량들이 이게 이렇게 돼 있으면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작동 안 해요. 그래서 항상 짐이 이 위로 침범하지 않았다는 거를 이렇게 닫아가지고 이 위로는 짐이 없다는 거를 확인시켜 줘야만 컨버터블이 작동을 해요. 아, 이거 지금 소프트 클로징이었어요? 트렁크가 딱이었어요? 자기가? 네. 예. 오! 와, 뚜껑을 열어도 형상이 멋지네요. 천장을 폭에서 집어넣네요. 그렇죠? 놀라울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고개머리 임재입니다. 오늘 날이 굉장히 추운데요. 오늘은 그래도 또 다른 차 BMW E89 G4 3호i입니다. 이게 2009년식이고 아마 3호i가 처음 데뷔했을 때 나온 거의 초기에 나온 차고요. 주행거리가 지금 꽤 돼요. 한 13만 킬로 정도 되는데 한번 이 차를 살펴보도록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근간에 나온 BMW 중에서 이 차가 제일 멋지다고 생각해요. 외형적인 멋이 프론트 노즈가 길고 2인승의 비율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요 전작인 E85에서 조금 디자인을 손본 것 같은데 결과물은 좀 많이 달라요. 예, 그거는 좀 E85는 늘씬하다기보다는 좀 짤퉁한 느낌이었는데 이거는 늘씬해졌어요. 자, 차를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이 차는 완전 순정은 아니에요. 딱 외형적으로 눈에 띄는 게 앞에 브렘보 6P 브레이크가 되어 있고요. 서스펜션이 올린즈 서스펜션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차는 원래부터 그러니까 이게 3000cc 트윈 터보죠. 그리고 7단 DCT. 그리고 탑이 자동이죠. 전동식 하드탑. 근데 전동 하드탑이 뭐 쿠페 같은 느낌을 주긴 하는데 이게 무겁죠. 실제로 저도 이거 궁금해가지고 제어표 한번 찾아봤는데 공차 중량이 거의 1530kg예요. 여러분 이게 어딜 봐서 젠쿱 38이랑 무게가 비슷해 보인단 말입니까? 근데 뭐 진짜 그렇대요. 이게 아마 하드탑 구동 메커니즘이 굉장히 무거운 것 같아요. 실내를 한번 저는 이 차를 처음 데뷔했을 때 신차 상태에서 한번 타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깜짝 놀랐던 게 원래 이 뚜껑이 없는 차들, 열리는 차들은 바디 강성이 이때까지만 해도 좀 약했거든요. 특히 G4도 좀 그랬어요. 이 85 G4도 그랬는데 이 모델부터 정말 이제 좀 컨버터블임에도 납득할 만한 바디 강성이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뭐 이제 그건 새 차일 때 그랬고 지금 이 차는 거기서부터 한 10년 나이를 먹었으니까 그럼 그 사이에 그 세월이 지나면서 바디가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그것도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시트는 멋지네요. 시트 디자인 지금 봐도 멋져요. 멋지고 실내도 아주 공조기도 그렇고 단순미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디자인이. 특히나 저 센터페시아가 아주 깔끔하고 좋은데요. 또 한번 살펴볼까요?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게 밖에서 이렇게 봐서는 약간 그 왜 낫지 바이퍼 필링 나는 그런 형상이거든요. 여기도 보면은 굉장히 길잖아요. 이게 자, 그러면 엔진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엥?
자, 우리가 밖에서 그냥 봤을 때는 거의 뭐 엔진이 FMR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역대급 반전이 있나? 그냥 엔진이 딱 압축 위에다가 딱 걸쳐놨어요. 자, 그 누구보다도 50대 50 무게 분배를 강조하는 BMW가 그 왜 이랬을까요? 네,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BMW가 원래 이 뒤에 파이어월 공간이 거의 없도록 엔진을 바삭 붙이는 걸로 항상 그런 식으로 잘 만들거든요. 근데 이 모델은 지금 엔진을 의도적으로 앞으로 빼놨어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엔진을 안으로 넣으면 이게 FMR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휠 베이스가 짧은 상태에서 뭐 그렇게 되면 운전이 꽤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자기들은 아주 어려운 차보다는 아마 누구나 탈 수 있는 스포츠카를 만들어 주려는 배려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이 차는 원래 요 까만색 스트럿바는 원래 순정에서도 있는 거고요. 지금 스트럿바가 또 좌우 스트럿으로 연결하도록 연결이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삼각형으로 완전히 앞쪽이 엮여져 있는 구조죠. 바디 강성을 향상시키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 뭐 뭔지 알 수 없는 이 흡기 진공 서지 탱크들이 있어요. 예, 이거 아마 흡기로 뭐 진공으로 작동하는 장치들이 있는가 봐요. 네. 직렬 유기통이라서 회전 질감이 굉장히 매끄럽죠. 네, 본네트도 굉장히 크네요. 자, 본네트가 엄청 길어요, 지금. 이렇게 본네트 긴 차 근간에 못 본 것 같은데, 예. 이 모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타보지는 못했지만 이 모델에 4기통 28i가 있는데 그거는 엔진이 굉장히 이렇게 뭐 안으로 넣었다기보다는 그냥 앞에 두 개가 잘라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안으로 쑥 들어간 형태가 되거든요. 그 차가 굉장히 한번 기대가 되는 차긴 한데 뭐 그 차는 좀처럼 타볼 기회가 없더라고요. 주변에 가진 사람도 없고 실제로 길에서 저는 본 적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게 이제 많으니까 휠 디자인도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스포크가 여러 개 들어가는 디자인인데 저 디자인상으로 이게 제일 멋진 것 같아요. 타이어는 앞이 245 4018 이 브렘보 캘리퍼 한번 보세요. 6P죠? 네, 6P.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오해가 있는 게 뭐 이렇게 6P 달아도 브레이크 패드를 저온용 달면 트랙 들어가면 또 바로 그냥 열포화가 와서 브레이크 잘 안 들어요. 그래서 꼭 이런 거보다는 패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브레이크 패드를 더 고온용으로 끼우시고 장착하시고 트랙에 오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타이어도 지금 PS4S 굉장히 비싼 타이어인데 지금 새 타이어거든요. 이게 오늘 트랙 주행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지금 차라리 한 반쯤 마모된 상태가 좋은데 지금 너무 새 타이어예요. 그 뒤는 265 3518. 예. 이게 이제 MX5 우리 ND를 우리 채널에서 좀 많이 다뤄가지고 ND하고 좀 비교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어쨌거나 ND보다는 더 무거운 엔진이 앞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ND보다는 요잉이 좀 덜 발생할 거고, 그리고 또 하지만 그래도 2인승의 운전자가 뒷바퀴 바로 앞에 앉아 있잖아요. 2인승의 짧은 휠 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뭐 쿠페나 세단보다는, 뒷좌석에 있는 쿠페나 세단보다는 훨씬 예민한 움직임을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과연 그 어느 정도의 움직임을 보여주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사이드. 네. 이 사이드, 전자식 사이드가, 나 사실 이 전자식 사이드가 마음에 안 들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나중에 고장도 많아요. 이게 이 모듈이 고장이 많아요. 이게 있으면 브레이크 튜닝에서 자유롭지 않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앞 브레이크만 튜닝이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그걸 떼낼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맞네요. 네, 차는 이제
출고된 지 10년 되고 지금 14만 6천 킬로를 운행했는데요. 네. 관리는 잘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체나 이런 거 지금 잡소리 하나도 없고, 네, 그래도 이 구입하신 지는 뭐 한 1년밖에 안 되셨다 그랬죠? 네네. 예, 근데 어쨌거나 전주인들도 관리를 잘 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나름 동호회에서 관리 좀 잘 되어 있는 차량. 아, 그렇군요. 이 좋지 않은 눈으로 잘 보고 사는 거. 네, 차가, 네, 그리고 이제 바디나 뭐 이런 서스펜션도 상태가 좋고,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엔진 배치는 FMR은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FR 배치인데, 네. 네, 중요한 거는 짧잖아요, 그죠? 예. 예, 일반 세단에 비해서 뒤가 짧아요. 네. 그래서 휠베이스가 짧아지고 거기서 오는 이제 스포티함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에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 이게 이 당시하고 비슷한 포맷의 차가 네. SLK 벤츠. 네. SLK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SLK보다는 이게 더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들어요. 기본적인 움직임이. 그렇죠. 아무래도 예. 벤츠와 BMW 그렇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리뷰 초반부에 보면 예전에 올린 거 보면 저기 크라이슬러 크로스파이어 V6가 있었어요. 예, 그거랑 이거랑 지금 굉장히 비슷한, 그거는 2007년식이었고 이건 2009년식이니까 굉장히 비슷한 시기에 네. 비슷한 차잖아요. 예, 성향의 차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자연흡기고 이거는 과급. 과급 엔진이니까 힘은 이쪽이 지금 훨씬 세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이 움직임, 이렇게 통 넘을 때 지금 뒤쪽에 가까이 앉아가지고 오는 충격이 있는데 이런 느낌 똑같아요. 이 거친 느낌이. 예, 이게 나름대로는 그렇죠, 거칠죠. 네. 예, 거칠고 대신 이제 이게 휠베이스가 그만큼 뒷자리가 어느 만큼 짧아가지고 이렇게 회두성이나 이런 게 나름대로는 뭐 세단에 비해서는 월등히 좋아요. 근데 뭐 좀 적응하기 전까지 좀 이질감이 있을 수도 있겠어 이게.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그 핸들 턴 할 때 예. 일반 이제 승용 세단과는 좀 예. 그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런 예. 게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 처음 운전하신 분들은 그렇죠. 이상하다 그러죠 이거. 할 때까지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런 좁은 국도길을 갈 때 의외로 세게 못 가 처음에는.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이렇게 앞이 길고 뒤가 짧은 차가 잘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골목길에서도 앞에 어디 닿는지 그렇지, 그걸 봐야지. 뒤는 뭐 별로 그거 없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만 들어가면 어차피 뒤는 짧으니까 예, 또, 다 간다. 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운전을 하면은 예. 적응이. 지금 주행거리가 지금 14만 6천 꽤 됐는데 네. 뭐 DCT나 이런 것도 지금 작동이 좋아요. 그렇죠. 예, 문제가 없이 아주 원활하게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DCT가 새 걸 때는 분명히 수동보다 월등히 좋거든요. 네. 근데 이게 과연 내구성이 얼마나 갈지 그게 좀 궁금했었는데 네. 이 차로서는 이제 그 궁금증이 많이 해결된 거죠. 예. 안심해서 타도 되겠구나. 이미 쓸 만큼 쓰는 차기. 그렇죠. 이제 중고차도 DKG죠. BMW는 그걸 DKG라 부르죠. 예, DKG 믿고 사도. DKG는 예. 순항에서. 아, 그런가요? 예, BMW는 뭐라 그러죠? 그냥 듀얼 클리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듀얼 클러치요. 하여튼 이 BMW 듀얼 클러치 내구성도 믿을만하다. 네. 이제 이게 트랙에서는 네. 다소 언더가 심한 편이었거든요. 네. 근데 길에서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사실 길에서 트랙처럼 그렇게 세게 진입하지는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회두성이 뭐 길에서는 적절한 정도고, 그리고 어쨌거나 길에서는 돌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언더가 살짝 놔주는 쪽이 안전하게. 예, 대부분의 운전자한테는 이게 안전한 거기 때문에 뭐 이쪽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 이 차가 로드스터니까 예. 이게 서킷을 염두에 두고 만든 차라기보다는 그렇죠. 원래 GT 성향으로 그냥 그렇죠. 그렇죠. 쪽으로 만든 차이기 예. 때문에 만약에 서킷을 타겟을 했다면은 이렇게 무겁게 만들었을 리가 없어요. 예. 경쾌해요. 그러니까 1530km잖아요, 공차 중량이요. 네. 근데 이건 체감상으로 그만큼 안 느껴져. 예, 뭐 한 1400km대나 될까 싶을 정도의 무게감을 주는 네. 그 정도의 경쾌함이 있어요. 예, 경쾌하잖아요, 지금. 저는 많은 차를 타보진 않아서 예. 사실 이제 지금 감독님께서 예.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예. 제가 이렇게 피부로 직접 체감하기는 좀 예.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패들 시프트가 예, 조금 적응이 필요한 거는 맞는데 한편으로는 적응하면은 이게 더 편할 것 같기도 하니까. 예, 맞아요. 손으로 두 가지 업다운을 다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왼손 하나만으로도 되고 오른손 하나만으로도 되고 근데 다급하면 자꾸 업만 시키고. 아. 사실 저는 처음에 F바디 예. 3 시리즈를 타다가 이 차를 그렇죠. 그 사실 구형으로 내려간 건데. 사실 전 세대인데도 예. 뭐 실내 디자인이 크게 예. 오래 그렇죠. 잡지 않다. 예. 예, 그런 그렇죠. 느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가죽 도어 트림이나 이런 데 가죽질이 나름대로는 이게 차 크기에 비해서 비싼 차잖아요. BMW 내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사치를 부렸어요, 지금. 사실 BMW가 이런 거 약간 인색하죠. 예, 그럼요. BMW는 플라스틱을 다용하는데 지금 뭐 굉장히 지금 고급 시트도 지금 앉아보시면은 일반적인 BMW 시트하고는 달라요. 훨씬 뭐 고급스러운 거 맞아요. 내가 아는 BMW는 이런 게 아닌데 BMW가 사실은 점점 현대화돼 가고 있어. BMW와 현대가 지향점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아. 예, 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요새 나오는 또 현대차들 보면은 스포티한. 예, 현대는 스포티해질라 그러고 BMW는 편해질라 그러고. 예, 지금 이렇게 타이트한 턴도 굉장히 편해요. 차가 짧으니까 경쾌하게 싹 돌아주거든요. 예, 이런 정말 이 차는 결국은 2인승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2인승 예. 그리고 이게 뚜껑이 열리는 차. 그렇죠. 예. 사실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로드스터 팬들은 사실 이 장르를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하여튼 이거는 본격적인 FMR을 접하기 전에 네. 사실 본격적인 FMR이 다소 좀 버거우신 분들한테는 뭐 최고의 선택이 될 것 같아요. 단 이제 두 사람밖에 못 한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뭐 당연히 뭐 솔로이신 분들은 뭐 안 할 것도 없고 예, 가족이 있더라도 뭐 세컨드 카나 서드 카로 사용하기에 그러기에는 이게 의외로 많이 안 팔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죠? 사실, 이 모델이 네. 이때부터는 박스터가 시장을 점령하기 시작할 때라서 네, 사실 이 전 세대부터 이제 Z4 285 바디 예. 그거와 이제 박스터도 그때부터 이제 예. 팔리기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8호가 있을 때는 박스터가 좀 다소 비싸다고 생각됐는데 이거 시절에 와서는 상대적으로 박스터가 좀 비싸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줘서 그런지 가격을 올려. 예,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거는 많이 길에서 못 보겠고 박스터가 많거든요. 예. 근데 그냥 외부적인 게 스타일링에서 봤을 때는 이 차가 더 멋진 것 같아요. 박스터는 또 MR이라 다른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완전히 다른 차라 봐야겠죠. 예, 이건 또 다른 서로 간의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민첩하고 예, 느낌이 좋습니다. 예, 트랙 주행에서도 예, 뭐 높은 마일리지에도 불구하고 내구성도 아직까지 있는 것으로 입증됐고 BMW가 이거 엔진 블록 가볍게 하려고 신소재도 투입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원래 엔진 만들. 예, 그래서 이런 엔진들이 원래 신소재 투입해본 엔진들이 사실 불안하잖아요.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것 같고 예, 그래서 상당히 오늘은 이 차에 대해서는 기대했던 이상으로 저는 사실 그 FR 중에서는 엔진이 안으로 속 들어온 FMR을 선호하거든요. 예. 근데 그렇더라도 뭐 트랙에서는 다소 좀 저한테는 불만족스러웠지만 그래도 이 공공도로에서는 이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운전 잘한다고 자만하는 게 아니고 그렇잖아요. 뭐 차가 아주 공도에서 어렵게 움직이면 좋겠어요. 아무리 운전 잘해도 어느 정도는 납득할 만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뭐 완전 한계 상황만 안 만들면 충분히 날렵하게 움직이는 좋은 스포츠카라고 생각해요. BMW가 그 컨셉을 잘 잡은 것 같아. 왜냐하면 이래야지 누구나 탈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뭐 극소수의 몇 명만 탈 수 있는 차 이러면 안 되지, 그죠? 그럼 많이 못 팔잖아요. 그렇죠. 그럼 예. 시장에서 실패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다음에 그래서 안 나오겠죠. 예, 역시 BMW는 역시 고객을 알아. BMW의 그 구호가 있죠. 예, 뭐죠? 드라이빙. 시어 드라이빙 머신. 예, 맞습니다. 거기에 딱 부합하는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